자, 우리가 좀 긴 여러 주 동안 수업을 통해서 이제 10장의 내용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좀 길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상전이의 현상론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기체, 액체, 상전이의 예를 들어서 상전이가 어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서 이제 최초로 이제 정량적인 상전이에 대한 정량적인 시도를 했던 클라우디우스 클레이페리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상전의 미케니즘이라기보다는 이제 상전이의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우리가 측정하는 물리량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특히 기체, 액체, 상전이에서 그런 걸 나타냈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기체, 액체에서는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상전이가 일어나는데, 이 상전이가 일어나는 이 공전선의 모양이 이제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기울기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이제 물리량과 이렇게 연관이 된다. 이제 이런 거였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도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기체 상태에 있을 때의 깁스 프리 에너지와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 있을 때 깁스 프리 에너지 둘이 여기 위로 움직여도 똑같다. 이제 그런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이걸 유도를 했었고,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거여서 기체 상전이 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공전선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식이고요. 좀 이따 연습 문제를 풀어볼 텐데, 그때 이 관계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기체, 액체, 상전이에 대한 이제 최초의 근대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반데발스 이론을 공부를 했었고요. 자, 이 반데발스 이론은 이제 일종의 민필드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기체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가운데서 먼 거리에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이제 끌어잡아 당기고, 그 다음에 너무 가까이에 다가가면 서로 이제 밀치는, 이게 이제 기체 분자들 사이의 일반적인 상호작용의 꼴인데, 뭐 이걸 기술하기 위해서 레나 존스 포텐셜이라는 걸 사용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잘 도입을 해서 프리 에너지를 컨스트럭트하고 그것으로부터 기체, 액체, 상전이를 이제 이해를 했었어요. 뭐 이제 연습 문제도 나오니까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이펙트를 어떻게 고려를 했냐면, 엔트로피를 자, 이렇게 수정을 하자. 자, 원래는 자, 요것이 이상기체 엔트로피인데, 근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밀쳐내니까 서로 접근할 수 없는 그 부피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피의 손해를 보는 만큼 이렇게 빼주자. 그러니까 기체 분자들이 이제 운동량 공간, 그 다음에 실 공간에서 이제 서로 분포하는 경우의 수를 세는데, 그냥 얼마 이상 접근하지 못한다, 그것만 고려를 하자.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자, 에너지는 어떻게 썼냐면은, 자, 이것이 원래 에너지인데, 키네틱 에너지인데, 이 포텐셜에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포텐셜 에너지를
특별히 이제 롱레인지 어트랙션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질 텐데 그 낮아지는 것을 이제 요것으로 기술한다. 이게 이제 숏 레인지 리퍼션, 그다음 롱 레인지 어트랙션을 이제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하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프리 에너지로 우리가 함수를 컨스트럭트 할 수가 있고, 이제 이걸 컨스트럭트 해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제 상태 방정식을 이제 구할 수 있었고요. 상태 방정식은 부피와 이제 온도의 함수로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구해 보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었죠. 온도가 낮을 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이제 프리 에너지로 가서 프리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그 프린서플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상태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제 그것이 다름 아닌 기체와 액체 사이의 상전이를 보여주는 인디케이션이다, 증거다. 이제 그렇게 그런 걸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그 이론을 맥스웰 리컨스트럭션이라고 불렀었죠. 자, 비교적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맥스웰 리컨스트럭션이. 자, 그 다음에 자성체로 넘어가서 자성체. 자성체로 넘어가서 이제 정말 많은 여러 가지를 배웠죠. 자성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이직 모델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자, 이직 모델의 1차원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었고, 우리가 트랜스퍼 매트릭스라는 것을 사용하면은 프리 에너지를 정확히 구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이상에서는 이걸 이제 정확한 해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몬테칼로 방법을 사용해야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상전이를 공부할 수, 혹은 이제 매니바디 시스템 공부할 수 있는 몬테칼로 메소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고, 이것을 이제 이론, 즉 이제 얘네들이 희한한 볼점분포를 따르는 주사위를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몬테칼로 메소드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파이썬 코드도 보여드리고, 이걸 동영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열심히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제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란다우 시어리를 통해서 상전이의 미케니즘을 이제 대칭성의 관점에서 오로지 대칭성, 뭐 이런 시스템의 구체적인 특성이 아니라 이제 대칭성만을 가지고 상전이의 미케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해로서 퍼스트 오더 트랜지션, 그다음에 세컨드 오더 트랜지션을 보여주는 5-4 티어리, 이제 5-6 티어리를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제 10장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뭐 연습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면서 기억을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2번을 볼까요? 자, 이거는 자, 물에서 공전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전선의 그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거고, 우리의 숙제로도 비슷한 문제를 이제 제가 내드렸죠. 언제 자, 1기압에서 그 온도는 이제 100도씨니까 73 더하기 100 켈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가르쳐 준 게 비열을 가르쳐 줬어요. 비열이 대략 2260 줄 per 그램, 1g당 물이 기화하는데 2260줄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공부하려면 이제 클라우디우스 클라페리온 방정식을 써야 되겠죠. 아까 적었죠. 그걸 이제 다시 적으면은 자, 얘는 자, 요거 있어요. 그래서 델타 V는 자, 1몰당 기체였다가 액체가 되면서 거꾸로 되면서 부피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는가 그걸 나타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이제 그 잠열이라고 하는 것이 온도에 의존하는데 여러분 이제 책에 보시면 책에 교과서 20에 보면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요. 어떻게 통하냐면은 그냥 리퀴드 상태에서의 부피는 기체 부피보다 이제 너무나 작기 때문에 무시하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따른다. 이제 PV는 NKVT를 따른다는 거죠. PV는 NKVT. 근데 자, N은 이미 나눠졌죠. 이게 이제 단위 입자당 부피 그 개수니까. 자, 이런 이상기체 상태를 가정하고 그 다음에 L0가 상수다 라는 걸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공존선의 식을 우리가 온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식 20인데 얘를 옮겨 쓰면 얘는 어떤 상수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0 나누기 KBT가 되죠. 자, 요 정보를 한번 사용을 해서 수치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수치 계산하는 숙제를 내드렸죠. 자, 온도를 압력으로 미분하는 거지만 이제 얘를 온도로 미분한 것에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일단 온도로 미분해 봅시다. 그럼 쟤는 P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0 나누기 KBT 곱하기 자, 쟤네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KBT 제곱에 L0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앞에 있는 파트는 도로 그냥 압력이니까 PT 에다가 KBT 제곱 L0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자, 압력이 1기압이 바뀔 때 물에 끓는 점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저거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PT L0 KBT가 되겠죠. KBT 제곱. 자, 이걸 전부 몰로 바꿔봅시다. 몰로 바꿔보려면 이제 아보가드로 숫자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PT L 자, 몰을 표시해서 LM이라고 쓰고요. KB에다 아보가드로 곱하면 이제 기체 상수가 되는 거죠. KBT제. 기체 상수는 볼츠만 상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넘버. 자, 이거 이제 숫자 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 대입하면은 기체 상수는 이제 8.3이 되고, 그 다음에 온도는 100도니까 373의 제곱. 그 다음에 압력은 1기압. 그 다음에 쟤는 자 1g당 2260이니까 쟤는 1몰당 하면 2260 곱하기 16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물 분자의 분자량이 16이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다 쓰면 이 단위가 뭐가 돼요? 자동적으로 단위가 책에서 구하라는 켈빈 퍼 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계산하면 기압이 조금 바뀔 때 물에 끓는 점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그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산하면 압력이 낮아지면 지금 저 숫자 계산한 저거만큼 물에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걸 풀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10장을 너무 오래 공부했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리마인드 이제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을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6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고체물리 시간에 이제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슈퍼컨덕터 그 중에서 타입 1 슈퍼컨덕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자, 슈퍼컨덕터라는 건 어떤 물질이냐면 온도가 아주 낮아지면 그 저항이 0이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갖는 게 슈퍼컨덕터죠. 그래서 얘네들은 온도를 낮추면 슈퍼컨덕터가 되는데 이제 슈퍼컨덕터가 되면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저항이 0이 된다. 전기 저항이 0이 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적인 성질로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하더라도 내부에서 완벽한 다이아마그네티즘이 형성이 돼서 외부 자기장을 다 차단을 하죠. 이제 그걸 우리가 마이스너 이펙트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마이스너 이펙트에 의해서 자기장이 0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너무 세게 걸면 이 슈퍼컨덕터를 견디지 못하고 슈퍼컨덕티비티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와 온도를 가지고 페이즈를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슈퍼컨덕터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노멀 시스템이 되는 거고 각 온도마다 마그네틱 필드가 있어서 이거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 필드라고 불러요. 크리티컬 필드라고 부르고 이거보다 마그네틱 필드가 더 크면 B 필드가 깨지는 거예요. 이제 슈퍼컨덕티비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과 아까 이제 기체 액체 상전이에서 이것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게 똑같은 현상론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기체가 있고 여기가 리퀴드가 있는데 이 사이를 이제 건너갈 때 이 상전이가 일어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넘어가면 상전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모양 요 슬롭이 다름 아닌 이제 물리량과 연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슬롭 요 모양이 과연 어떤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가? 요 모양, 기울기. 이제 그걸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건 기체 상전이 했었던 거랑 이제 똑같은 걸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자, 시스템은 노멀 스테이트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슈퍼 컨덕팅 스테이트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 위에서는 크리티컬 필드, 각 온도에서 크리티컬 필드 하에서는 노멀 스테이트에서의 프리 에너지와 그 다음에 슈퍼 컨덕팅 스테이트에서의 프리 에너지가 서로 같겠죠. 그렇죠? 자, 이거 이죠. B, C, T. 자, 그럼 내가 이제 온도와 마그네틱 필드를 조금 바꿔 봅시다. 여기는 이제 순서를 꺾고 있었네요. T, B, C. 그럼 여기 이제 T 더하기 DT, 여기는 B, C 더하기 DBC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도 내가 페이스 바운더리에 있기 위해서는 여전히 두 상태에 있을 때의 프리 에너지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차이를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DFN과 DFC가 같다. DFS가. 그렇죠? 그러면 자, DFN이라는 것은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요거만큼 변했기 때문에 변한 그 프리 에너지의 변화에는 마그네틱 필드의 변화 때문에 생겨나는 프리 에너지. 그 앞에 개수가 뭐예요? 마그네티제이션. 노멀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에 의한 프리 에너지.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프리 에너지가 그 앞에 개수가 뭐예요? 바로 엔트로피. 그렇죠? 항상 이 프리 에너지를 한 변수로 미분하면
변화하면 그 변화율이 그것의 짝이 되는 거죠. 온도의 짝은 엔트로피. 그 다음에 magnetic field의 짝은 magnetization.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얘도 슈퍼컨덕팅 스테이트에서의 magnetization,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얻냐면 클라우지우스-클라페리온 방정식을 똑같이 얻는 거예요. 자, 크리티컬 필드의 그 관계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노멀 스테이트에서 엔트로피, 슈퍼컨덕팅 스테이트에서 엔트로피, 그 다음에 슈퍼컨덕팅 스테이트에서 마그네티제이션, 그 다음에 노멀 스테이트에서의 마그네티제이션. 자, 요게 슈퍼컨덕팅 트랜지션에서의 클라우지우스-클라페리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이런 가정을 할게요. 자, 이 물질이 노멀 스테이트에서는 마그네틱 프로퍼티가 별로 없다. 이제 그걸 가정할게요. 이건 내가 이제 무시하겠다 이거예요. 노멀 스테이트에서 자석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컨덕팅 스테이트에서의 마그네티제이션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MS에 대한 이론이 필요한데, 자 우리가 이제 마이스너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냐면 좀 완벽한 다이아마그네티즘, 다이아마그네티즘이라는 건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었을 때 자석이 되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의 자석이 돼서 그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상쇄한다. 이제 그걸 다이아마그네티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완벽하다. 자기장이 하나도 안 남아 있도록.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마그네티즘에 대한 이제 이론에 여러분 전자기 시간에 이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이 물질 내의 이 마그네틱 필드는 물질 내의 마그네틱 필드는 외부에서 가해준 마그네틱 인덕션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그 물질 자체가 유도되는 마그네티제이션에 이 보호 마그네톤을 곱하면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전자기 시간이나 이런 데 배우셨을 거예요. 전기에선 이제 유도 분극이 생긴다. 근데 이제 뭐 여기 자기에서는 유도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유도 자기장이 바로 이제 요 M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슈퍼컨덕팅 스테이트에서는 그러면 이게 0이 돼야 되잖아요. 슈퍼컨덕터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따라서 퍼펙트 다이아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그네틱 인덕션에 정확히 반대가 돼야 되는 거고, 마그네틱 인덕션과 마그네틱 필드는 이제 요거만큼 차이가 있죠. 요거만큼 외부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걸 대입을 하면 내가 지금 요 정보를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자, 대입을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이 앞에 이제 마이너스 보호 때문에 이제 슈퍼컨덕팅 스테이트에서의 엔트로피, 그 다음에 노멀 스테이트에서의 엔트로피 이퀄 는 뮤 제로분의 1 B. 자, 지금 그 B, 요 B 값이 이
페이스 바운더리니까 그때를 내 BC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곱하기 dt db c 혹은 2분의 1 mu 제로분의 1의 dt db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요거 사실 좀 단위를 잘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 엔트로피는 그냥 부피 단위 부피당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단위 부피당 엔트로피 밀도. 네, 이렇게 되고 그럼 여러분 보시면 이제 mu 제로분의 b 제곱 이게 뭐예요?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죠. 그 필드 에너지. 그래서 그 필드 에너지가 바뀐 그만큼 필드 에너지가 바뀐 그만큼 이 엔트로피가 변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슈퍼컨덕팅 스테이트에서 엔트로피가 더 높게 되네요. 아니죠. 더 높게 되는 게 아니라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이 기울기가 음수예요.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슈퍼컨덕팅 스테이트 엔트로피가 더 낮은 거죠. 자, 이건 이해가 되나요? 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노멀 스테이트는 얘네들이 아무 상관없이 막 돌아다닐 수 있지만 슈퍼컨덕팅 스테이트가 되는 어떤 질서정연한 상태로 내부의 전자들이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낮아지고 그래서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 뒤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10장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